안녕하세요. 옹달쌤입니다. 오늘은 교사 생활 중에 알아두면 좋을 소소한 팁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언제까지나 제 경험과 선배 교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이니 캐치할 부분은 캐치하시고 넘어가실 부분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팁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사가 아침 시간에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분명히 생겨요. 예를 들면 교무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학교 일을 도와야 하거나 체육대회 지도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4 용지를 한 장씩 한 3,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떠드는 사람 이름 좀 써줄래? 라고 친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교사가 볼일을 보고 교실에 돌아왔을 때, 그 종이를 수합을 해서 여러 명에게 이름이 쓰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떠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면 세 명의 친구에게 종이를 나눠줬는데 3명 다 어떤 친구 이름을 썼다. 그럼 그 어떤 친구는 떠들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3명 중에 1명에게만 이름이 적힌 친구는 그 친구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통적으로 많이 적힌 친구는 선생님 나름의 벌을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반의 인싸 친구, 즉 소위 리더라고 불리는 친구나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이 앉아있는 학생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면 좋습니다. 문제집을 풀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은 이미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두 번째 팁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팁은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를 정해놓고 그 노래를 꾸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추천하냐면요. 저는 드라이브를 자주 즐기는데 드라이브를 할 때마다 아이들과 꾸준히 하게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담아놓고 그 노래를 듣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선생님들 봤던 애니메이션의 부금이나 뭐 아이돌들 노래 있잖아요. 가끔씩 찾아 들으면 힐링되고 눈물 나고 소름 돋고 할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추억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나중에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부를 수 있는 방가나 버스킹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하고요. 교사가 악기로 반주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반주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 되니까요. 저는 학기 초에 생활지도 겸 해서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에 가사를 띄워놓고 그냥 같이 노래 따라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이 방법을 학기 초에 많이 활용합니다. 아이들과 꾸준하게 어떤 노래를 정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특히 드라이브 할 때요. 네, 세 번째 팁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일상이나 친근한 소재로 수업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특히 어려운 내용이나 아이들이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친근한 소재로 수업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작농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사실 아이들이 소작농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에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비빔밥 가게 주인이야. 그런데 갑자기 일본인이 선생님 가게에 쳐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을 어, 가게를 자기 걸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누구야? 일본인들이지.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됐어. 선생님 할 일이 없어졌어, 이제. 선생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비빔밥 만드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비빔밥 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 알바생으로. 근데 집주인은 여전히 일본인이야. 집주인이 선생님 보고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비빔밥 한 그릇을 팔면 60%는 자기를 달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빔밥이 5,000원이거든. 5,000원 중에 3,000원은 자기를 달라는 거야. 나중에 팔았을 때. 그럼 선생님 남는 거 2,000원이잖아. 그럼 재료값도 선생님에게 부담하래. 재료값이 1,500원이거든. 자, 그럼 선생님은 2,000원에서 1,500원 빼면 결국 선생님에게 남는 건 500원이야. 자, 일제시대 때 소작농들의 삶도 이랬을 거라고. 분명히 자기 땅이고
자기가 집주인이었는데 이 집주인, 집과 땅 다 빼앗기고 남의 땅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장료를 내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이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하고 힘들었겠니?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 뭐 5학년 역사 교과서에 보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은 고조선의 영역 표시를 나타내는 유물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얘들아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에 외부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면 우리 반의 위치를 알고 싶어. 5학년 1반의 위치를.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창문을 보고 알 수 있겠지. 자, 창문에 5학년 1반 팻말이라고 적혀 있잖아. 자, 우리 반 팻말을 보고 아, 저 반이 5학년 1반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잖아. 마찬가지야. 비파형 동감은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쓰던 무기고 탁자식 고인돌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묻혔던 무덤이야.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무덤이 그 지역에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영토였다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즉,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은 아이들의 일상이나 친근한 소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